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과 통신업의 과점 체제를 지적하고 실질적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은행권에 초대형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당국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서민 금융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에 주담대 3% 진입 기대감이 커집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국내외 수주 잔고가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50년까지 매출 4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과 통신업계가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쟁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경쟁을 통해 예대마진 축소, 또 차주보호, 통신요금제 선택권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통신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실질적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물가 시기 대응을 위해 4대 민생 분야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공공,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부담 경감과 지원 강화의 뜻을 표했습니다.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주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기조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 고통분담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통신, 금융업계와 지자체도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 호응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한 달간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데이터 30GB 제공, LG유플러스는 가입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2배 제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은행연합회 역시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자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4월 말로 예정됐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은행의 공공성을 지적하며 쓴소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다시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은행을 향해 돈잔치를 언급하며 자발적인 고통 부담을 강조한 건데요. 강도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민세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하루 차이로 은행을 향해 또다시 거센 입김을 내뿜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올해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국민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고금리를 지적하며 은행이 수익을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 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어제 이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지시한 은행의 사회공헌을 들여다보겠다는 주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원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서민, 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민금융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즉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이나 성과급 등으로 나누기보다는 사회공헌 기금을 대폭 늘려 취약차주 지원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은행은 정치권의 강한 입김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회공헌을 개념화시켜서 강제화시키는 거는 말 그대로 사회공헌활동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각 은행들 자율성을 좀 인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사회공헌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결국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은행이 이제 보통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한 2, 3% 정도 적정히 붙여야 되는데 최근에는 5%까지 넘어붙고 과도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거고 은행들이 적극 개선하고 정부의 뜻을 수용해야 된다. 이 원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서민금융을 강조한 것을 보면 앞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지난해 원두값의 가파른 상승 영향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단행했었죠. 올해는 원유값이 음료 가격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원가 부담에 소비자 눈치까지 업계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유값이 뛰면서 프랜차이즈 카페 가격 인상이 또다시 되풀이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11월 원유 1리터당 49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동원 F&B와 빙그레, 푸르밀 등 식품업계가 유제품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원가 부담이 더욱 커진 셈인데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는 지난해와 달리 가격 인상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올해는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격을 올렸던 터라 추가 인상은 소비자 이탈 등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격 민감형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가격을 올리기가 매우 힘들다. 성능을 높이지 못하면서 가격을 높인다는 것은 고객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타업체 또한 가격 인상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가 점유율이나 매출 등으로 봤을 때 업계 1위라며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에 발맞춰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줄줄이 가격 인상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스타벅스는 일부 음료 가격을 100원에서 400원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메리카노 가격은 4,1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타 프랜차이즈 카페도 이를 기점으로 줄줄이 음료값을 올렸습니다. 투썸플레이스부터 타멘탐스도 기존 아메리카노와 음료 가격을 인상했고 커피빈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연속 3번 음료의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가격 인상은 원두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세계 최대 원두 생산국인 브라질의 기상 악화와 코로나 이후 빚어진 물류 차질 등으로 원두값이 상승하면서 카페 업계가 줄줄이 가격을 올린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1명당 한 달 커피 구입비는 약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원가 부담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카페 업계의 가격 동결 약속이 지켜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오늘 1월 코픽스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가계대출의 준거금리인 코픽스가 하락한 만큼 당장 내일부터 대출금리도 함께 내릴 전망인데요. 이 기세를 타고 대출금리의 인하세가 지속될지 김소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신금리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1월 코픽스도 내렸습니다. 오늘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월 코픽스는 3.82%로 전월 대비 0.4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12월 코픽스는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 이보다 하락폭을 더 키운 수치입니다. 가계대출 준거금리인 만큼 코픽스의 하락분은 내일부터 은행권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될 전망입니다. 오늘자 5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살펴보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4.86에서 6.40%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합쳐봐도 연 6%대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담대금리는 올해 초 최고 8%를 돌파했던 것에 비해 상단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에 코픽스가 반영되면 금리 하단이 4%대 초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으로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서는 2월 코픽스도 인하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출금리 3%대 진입은 시장 여건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관건은 코픽스의 하락분입니다. 지난 1년간 코픽스는 2.6%포인트 상승했는데 최근 2달간 하락분을 합쳐도 불과 0.52%포인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폭이 더 커져야 대출자들이 체감 가능한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오는 23일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은행채 금리 추이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금리 격차에 따른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금리 상승 요인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은행의 공공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금융당국에서도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K방산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와 국산 헬기를 앞세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4분기 37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국내외 수주 잔고 창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2조 7,86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416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43% 늘었습니다. KF-21 개발과 수리온 4차 양산, 상륙기동 헬기 납품 등 국내 사업과 기체 부품 사업이 호조세를 보이며 매출이 정상 궤도에 오른 겁니다. 수주 잔고는 24조 6천억 원으로 창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조 4,726억 원을 달성한 국내 사업 외에도 폴란드 수출과 기체 부품 사업 등 해외 수주가 중심이 됐습니다. 카이는 올해 매출 3조 8,253억 원, 수주 4조 4,769억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37%가량 매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입니다. 올해 수주와 매출 목표는 완제기 수출 확대와 민수 물량을 고려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KF-21 개발뿐 아니라 작년 계약한 상륙 공격 헬기, 소해 헬기 체계 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데다 폴란드 FA-50 48대 중 12대가 올해 납품될 예정입니다. 카이는 올해를 2050년까지 매출 40조 원 달성 목표를 향한 원년으로 삼고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K방산이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최근 루마니아 국영 방산 기업 로맘과의 MOU를 맺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큰 계약 한 방이 나오는 건 쉽지 않은 만큼 수출국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 다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김효진 기자와 함께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위세가 요즘에 K방산 대단합니다. 최근에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K방산의 발전은 우리 산업 발달사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독립 후 한국 전쟁 후에는 일본이 남겨놓고 간 무기나 미국이 지원해준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외국 것이어서 형식도 달랐고 우리 맘대로 개조하거나 생산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의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소총같이 우리 군인들이 쓸 기본적인 장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들어서는 정부가 중공업 육성에 나섰고 이에 따라 군용 차량이나 탱크처럼 관련 기술이 들어간 무기들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점차 첨단 부품들도 만들기 시작했고 첨단 부품도 국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품의 외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현재 K방산은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량 계약이 있었고요. 지금 유럽 국가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루마니아와 MOU를 맺었습니다.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데 K방산의 강점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첫째는 가성비, 둘째는 높은 생산성입니다. 일정 성능을 충족하면서도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미국과 독일에 비해서 이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교했을 때 천무는 230mm급 로켓탄을 동시에 12발 발사할 수 있는데 하이마스는 227mm급 로켓탄 6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천무가 30억, 하이마스가 66억으로 성능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또 무기 수출 과정은 복잡한데요.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과정이 짧은 것도 강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FMS라는 해외 군사무기 판매 과정이 있는데요. 미 국무부가 수출을 승인하면 DSCA라는 국방안보협력국에서 국무부에 알리고 미 의회를 거쳐 잠정가가 나옵니다. 미 의회가 동의를 하면 그제서야 가격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무기 수출 과정이 간단합니다. 무기마다 물론 다르긴 한데요. 국산화된 무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업체끼리 수출 계약을 맺으면 방사청 기술심사과에서 심사를 받고 이 원천 기술 문제나 기술 유출 같은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수출 승인을 받고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봅니까? 상승세가 좀 지속될 거라고 봅니까?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 K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우선 늘어나는 추세고요. 다만 방산 강국들도 이번 전쟁으로 자극을 받은 만큼 해외 시장에서 전쟁 특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폴란드와의 계약만큼 큰 규모의 계약이 매년 성사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대규모 계약 한 방보다는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판로 개척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전 세계 9개국이 운용 중인 K9 자주 곡사포가 그 예입니다. 발전을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어우, 죄송합니다. 방산을 들으니까 이렇게 목이 메어요. 예, 방산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이 메이는데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수출 조건이 엄격한 국가를 상대로 무역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기 수출은 상품만 뛰어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잠정적인 K무기 도입 희망국을 발굴하고 대사관을 통해 연결을 해주는 무역 창구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무기 계약에는 대부분 트레이드 오프라는 대응 구매가 있는데요. 외국이 우리 방산 무기를 사는 대신 막교환으로 그 규모에 해당하는 투자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외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업체보다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또 우리 기업들은 KS 마크처럼 국가가 해외 국가들의 품질 보증을 해주는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외 국가들은 우리가 현재 운용하지 않는 무기에 대해선 인정을 덜 해준다고 하는데요. 국방비의 한계로 새로운 장비가 나올 때마다 모든 장비를 사용해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에서 시범으로 소량으로라도 새로운 장비로 품질 인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예, K방산의 현 주소에 대해서 김효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10조 원 규모의 신규 발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0조 원 규모의 공사와 용역을 신규 발주합니다. LH는 2019년 9조 7천억 원, 2022년 9조 9천억 원 규모의 공사와 용역 발주를 해왔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건설 원가 급등, 부동산 PF 불안정 등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대규모 발주를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비해 2달을 앞당겨 발주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건설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 발주 비중을 확대했고 10조 원 중 4조 4천억 원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사 부문은 9조 원, 용역은 1조 원 규모입니다.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 낙찰제, 간이형 종합심사제, 적격심사제 등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적격심사 등입니다. 공사 용역을 적게 발주해
도시건설, 주택공급 등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고 상반기 발주를 확대하고 성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LH가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H는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대형 공사 발주가 집중되는 하반기 발주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하반기 이전의 주요 공사 일정을 재공지하는 등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발주 물량을 계획대로 이행해 경기 회복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성분 중심이었던 화장품 시장에 IT 기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고객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하는 시기인데요. 소비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 서비스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카메라로 피부가 잘 나오게 촬영한 뒤 피부 당김, 트러블 유무, 평소 생활 습관 등의 간단한 설문을 마치면 AI가 피부 분석을 진행합니다. 나의 피부 위험도를 표로 분석해주고 피부와 맞는 성분을 조합해 하나의 에센스를 제안합니다. AI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선보이는 이 서비스는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커스텀미입니다. 그간 축적해온 100만여 건의 피부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술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접목된 차세대 맞춤형 뷰티 서비스로 과거엔 단지 피부에 맞는 화장품 추천에 그쳤다면 이젠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온 세상 코스메틱의 브랜드 닥터지도 AI를 통해 고객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닥터지 AI 옵티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사진과 설문을 통해 피부 유형을 진단하고 피부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코코드메르, 룰루랩 등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도 AI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갈수록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의 수준이 높아지고 수요도 세분화되다 보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는 소비자 요구를 맞추기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비용으로 본인한테 최적화된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뷰티 시장에서는 고객들이 점점 더 맞춤형 제품을 찾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미래의 뷰티 시장의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시장에선 전기, 전자, IT 소재 기술을 결합한 뷰티테크 바람은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누가 먼저 기술을 만들고 상용화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하는지에 따라 차세대 뷰티 리더로 시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식품의약처는 글로벌 맞춤형 화장품 시장 규모가 2019년 6억 5,500만 달러에서 올해 22억 1,8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이고 오는 2025년에는 40억 500만 달러까지 확대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미 많은 양의 눈이 내린 상태로 오늘 저녁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이어지겠는데요. 곳곳으로 빙판길이 우려되는 만큼 이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서해안은 낮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일부 수도권과 내륙으로도 산발적인 빗방울과 눈발이 흩날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면서 산간을 중심으로는 많게는 10cm가 넘는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공기질은 서쪽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도, 세종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5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속초 5도, 울진 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광주 1도, 부산 2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광주 8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큰 추위는 없겠고요. 금요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